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와 사업으로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두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호랑이 커피, 다전식당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TV 프로그램에서도 나오고 한국관광공사에서도 나오는 이 장소들은 모두 힙지로라 불리는 을지로의 세운상가에 위치한 가게들인데요. 수십 년 된 노포에서 든든하게 식사를 마치고 힙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여유를 즐기다 보면 사방 곳곳에서 공사를 하는 소리가 아주 주변을 둘러보면 어떤 곳은 새 건물인데 어떤 곳은 다 쓰러져가는 건물들이고 상가 1층은 어두침침하고 골목은 또 좁아서 무섭기도 합니다. 뭔가 전체적으로 개발을 해야 될 것만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동시다발적으로 재개발이 이루어지면서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는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운지구는 종로 3가역 세운상가에서부터 충무로역까지의 재정비 지구를 말하는데요. 과거 1960년대 박정희 시절에 세워진 세운상가는 세월이 흐르면서 낙후도가 심해지기 시작했고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인 2006년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세운상가 주변 일대를 세운지구로 지정하고 8개의 구역으로 나눠 재정비 촉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8개의 구역을 블록 단위로 통합 개발하고 종로에서 남산까지 이어지는 녹지 문화 공간을 조성한다는 도심 재개발 사업이었는데요. 그런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기존의 세운지구 통개발 계획을 취소하고 낡은 건물을 보존하는 도시재생 방식으로 변경해 8개의 구역이 171개의 구역으로 쪼개지고 그 중에서 135개 구역이 정비구역에서 해제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타깝게도 현재 세운지구는 새 건물과 낙후된 건물이 혼잡한 난개발 현장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다시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은 뉴스에서도 자주 언급되었듯 다시 세운지구 개발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기존의 세운지구는 런던이나 프라하의 구시가지처럼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지역이 아니라 전쟁 직후 만들어진 낙후된 건물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저 역시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위해서 많은 노포와 낡은 건물들로 인해 난잡해진 세운지구 개발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세운지구의 개요와 역사를 간략하게 설명드렸으니 이제부터는 세운지구를 구역별로 나누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세운지구는 지난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나누었던 8개의 큰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위쪽에 위치한 구역부터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운지구 개발 초기에 현대상가를 철거하고 만든 다시세운 광장이 보입니다. 다시세운 광장을 중심으로 왼쪽은 2구역인데요. 여기는 일부 지역만 개발을 추진하기로 결정되면서 안타깝게도 2구역은 난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은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잡혀있지는 않은 상태인데 얼른 개발 계획이 발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구역 아래에 있는 청계천 건너편이 3구역인데요. 현재 3구역은 전체 블록의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등 다양한 분양들로 인해 세운지구의 구역들 내에서 가장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3-1, 4, 5 블록의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 도시형 생활주택은 2020년 6월경 487세대를 분양 완료했으며 전용 평당 6,300만원 수준으로 분양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조만간 아파트 436세대가 분양될 예정이나 분양 시점이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고 제 생각으론 2022년에 전용 평당 한 5,500만원 수준으로 분양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 아파트의 분양 정보도 영상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바로 밑에 위치한 세운 프루지오 그래비티 생활형 숙박시설도 전용 평당 7천만원 이상으로 최근에 분양을 진행했습니다. 3구역 내 다른 블럭들도 상황을 보니까 차츰차츰 분양을 시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4구역은 기존 구역 중 유일하게 쪼개지지 않고 이전 계획 그대로 통개발이 진행됩니다. SH가 시행사 그리고 코오롱 글로벌이 시공사가 되어 현재 전체 구역의 철거를 앞둔 상태입니다. 호텔, 오피스텔, 오피스 등 숙박 판매 업무 복합단지로 조성이 될 예정이며 2022년 곧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건축가들이 설계 공모에 참여했지만 최종적으로 네덜란드 건축사 KCAP의 설계안이 당선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세운지구 내에서 가장 기대가 되는 구역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세운 4구역은 세운지구 재정비를 선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4구역의 개발이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세운지구 재개발 사업의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날 것으로 보이며 세운지구의 가치 또한 한 단계 점프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세운 5구역도 단계적으로 도시형 생활주택과 생활형 숙박시설 등의 공급을 위해서
쪼개진 블록마다 관련 인허가 과정을 준비 중이나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지 발표된 것은 없습니다. 아마 2022년에는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6구역 4개를 살펴볼까요? 안타깝게도 8개의 세운 구역들 중에서 가장 진척이 없는 구역은 6-1과 6-2 구역입니다. 두 구역 모두 블록이 잘게 쪼개져서 방치되거나 난개발로 개발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구역 내 작은 블록마다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방치 중이며 사업이 진행된 곳에는 생활형 숙박시설이나 오피스텔이 현재 건설 중입니다. 그러면 6-1, 2구역은 빠르게 넘어가서 다음 구역을 살펴볼게요. 맞은편에 6-3 구역이 있는데요. 6-3구역은 세운지구 내에서 가장 빠르게 개발이 진행된 구역이며 일명 대우타운이라고 불립니다. 구역 내 건물들의 대부분을 대우건설에서 지었기 때문인데요. 을지로 4가역 바로 앞에는 을지 트윈타워가 있습니다. 대우건설과 BC카드 그리고 K뱅크가 사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그 옆에는 국도 호텔이 있으며 그리고 그 앞에 6-3-3 블럭에는 세운 푸르지오 더 보타닉 오피스텔 및 도시형 생활주택이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푸르지오 더 보타닉의 경우 분양가가 전용 평당 8천만 원 전후로 형성이 된다는 소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6-3-4 블럭에는 세운 푸르지오 해리시티 아파트와 도시형 생활주택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푸르지오 해리시티 아파트의 경우 2021년 6월경 전용 평당 4,500만 원 수준으로 분양을 완료했고요.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그로부터 한 1년 전 2020년 6월경에 전용 평당 6천만 원 수준으로 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6-3구역의 경우 중간에 덕수중학교가 있어서 구역 내 건물들의 일조권과 조망권이 확보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6-4구역으로 넘어가 볼게요. 6-4구역 끝에 남산 센트럴 자이 아파트가 있습니다. 주로 대형 평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82제곱미터가 호가가 13억에 올라와 있습니다. 세운지구가 개발될수록 가장 수혜를 받는 아파트가 이 남산 센트럴 자이 아파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당 아파트의 가격이 더 뛸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그 아파트 위에는 현재 중구청이 있지만 이 중구청이 신당동으로 이전을 하고 이 중구청 자리에 서울 메이커스 파크가 건립될 예정입니다. 서울 메이커스 파크는 지하 6층, 지상 29층 규모로 충무아트센터, 인쇄산업지원센터, 공공주택 등이 들어서 도심산업 지원 육성 및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앵커시설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또한 6-4 22블럭과 23블럭도 오피스텔, 오피스, 그리고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개발들이 진행이 돼서 완료가 된다면 퇴계로 쪽의 경관도 훨씬 더 개선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에서는 세운지구의 전체적인 현황과 8개의 구역의 개발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 업로드할 영상에서는 구체적인 세운지구의 구역별 분석과 분양 예정인 구체적인 사업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직접 인장을 가서 생생한 현장의 기운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만약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